오늘 파헤쳐볼 기업, 바로 비추론 엑스텍입니다. 이 회사를 보면요, 마치 공상과학 영화랑 냉혹한 재무제표가 한 몸에 있는 것 같아요. 네, 바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,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곳입니다. 위성을 저 멀리 우주 궤도까지 밀어올리는 바로 그 강력한 액체 로켓 엔진을요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또 뭐라냐면요, 바로 인공태양의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. 들어보셨죠? 국제 프로젝트인 ITER나 우리나라의 K스타 같은 핵융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인데, 그러니까 청정에너지라는 어마어마한 미래에도 한 발 깊숙이 담그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. 아니,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왜 이렇게 큰 적자를 내고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비추론 엑스텍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.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회사가 꾸고 있는 꿈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. 도대체 기술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?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나오죠? 매출의 60% 이상,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우주항공 쪽이에요. 하지만 플라즈마, 가속기, 핵융합, 이런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거대 과학 분야에도 발을 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우주항공, 핵융합, 플라즈마, 입자 가속기, 이 분야들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극한의 환경을 다룬다는 겁니다. 초고온, 초고압, 초진공 같은 그런 인간의 기술이 한계에 부딪히는 영역에 바로 비추론 엑스텍이 있는 거죠. 아니, 이 정도 기술력이면 당연히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쵸? 로켓 엔진의 인공태양이라니 상상만 해도 대단하잖아요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그 화려한 기술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아주 차가운 서류 위의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보이시나요? 마이너스 154억 원. 이게 2024년 한 해 동안의 순손실입니다. 네,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에요. 154억 원. 이게 작년 한 해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. 표를 보시면 2020년에 648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304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. 그런데 손실은 어때요? 96억에서 154억으로 오히려 더 늘었죠.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. 이건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, 이렇게요. 실제로 보면 전체 직원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%가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다음 시대를 위한 기술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런 재무 상태로 회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?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? 바로 이 회사만이 가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장의 무기 때문입니다. 그 비장의 무기가 바로 진공 브레이징이라는 기술입니다. 이름은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진공 상태에서 서로 다른 금속을 붙이는 기술이에요. 그냥 본드로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하나로 녹여서 합쳐버리는 건데, 로켓 엔진처럼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부품을 만들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. 바로 이 기술 때문에 비추론 엑스텍이 경제적 요새를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. 보세요. 국내에선 이걸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요. 독점이라는 거죠. 게다가 25년 넘게 국책 사업하면서 쌓아온 데이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자산이고요. 이러니 다른 회사가 뛰어들고 싶어도 막대한 돈과 시간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아주 깊고 넓은 기술 해자가 생긴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 회사는 과연 미래의 금광일까요? 아니면 돈만 빨아들이는 블랙홀일까요? 엄청난 잠재력과 심각한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이 장표가 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한쪽에서는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.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고 최근에 273억 원짜리 대형 계약도 따냈죠. 또 청정에너지 트렌드도 이 회사인 기회고요. 반대쪽에서는 걱정되는 이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. 정부 예산에 너무 의존하고 주가는 이미 너무 비싸다는 거죠. 게다가 흑자 전환은 빨라야 2027년 이후라고 하니 정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상황입니다.
특히 저 273억 원짜리 신규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게 2029년까지의 매출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단순 부품 공급업체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전체를 만드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성공하면 정말 판을 뒤집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이런 기대를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해버렸다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세요.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,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요.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대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9.5배인데 비추로넥스크는 40배, 50배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.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당겨와서 쓰고 있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. 이 두 얼굴의 회사, 비추로 넥스텍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자료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. 수익 실현의 시점이 지나치게 멀고 불확실하다. 한마디로 꿈은 정말 멋진데 그 꿈이 돈이 되기까지는 너무 멀고 또 돈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. 이게 핵심 리스크입니다. 결국 비츠로넥스텍은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대체 불가능한 독점 기술을 가지고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회사. 하지만 그 베팅에 필요한 돈은 오늘의 적자로 메우고 있는 회사.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이 비츠로넥스텍의 현재 모습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과연 미래라는 가치는 지금의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? 이건 단순히 비추로넥스텍이라는 한 기업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.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겠죠.